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월 CPI를 보면요. 헤드라인 코어 물가가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월가의 투자 기관들은 이를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나요? 네,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쇼크라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논거는 되겠지만 이미 그런 수준은 지금 현재의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환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CPI가 얼마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할지, 그러니까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그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스탠스를 결코 누그러뜨리지 않을 만큼 이번 지표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면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이제 곧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나겠지만 당분간은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행보는 예상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이제 얘기하면서 뭐 이제 앞으로 좀 범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CPI까지 이제 다 나오고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들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연준 인사들이 이제 한마디씩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연준 인사들 그 주목해야 될 발언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코스트 푸시 차원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과열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일부 주변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소비 지표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 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맨드 풀 차원의 그런 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도 상당하다라고 하는 게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그런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전날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을 했는데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긴축을 너무 작게 하거나 긴축을 너무 과도하게 할 위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위험 중에 연준이 너무 긴축을 작게 해서 경제가 과열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위험이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기 실현적 혹은 자기 충족적 그 예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어서 이를 멈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서열 3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기존의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인 2%로 되돌리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인플레이션 지표 기준으로 2023년에는 3% 수준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 향후 몇 년 동안에는 2%인 그런 장기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몇 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패트릭 하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25bp씩 인상해서
5% 이상으로 올려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5% 이상인데 어디가 최종금리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얼마나 올릴지는 우리가 좀 더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모두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느리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불공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두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해당 지표를 보면 예상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은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상당히 천천히 더디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CPI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월 CPI부터 가중치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중치가 어떻게 변경된 거고, 가중치를 왜 변경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PI는 미국 노동부가 지금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CPI 가중치를 이제 경신을 하는데요. 지금 이 CPI가 2년에 한 번씩 그 가중치를 경신을 하면서 그만큼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좀 더딥니다. 그래서 연준은 PCE 지수를 훨씬 더 선호해왔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노동부가 이걸 1년에 한 번씩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CPI 그 가중치를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주급이 비중이 기존에는 33.3%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34.4%로 높아졌고, 그리고 중고차 비중이 3.5%에서 2.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그 CPI에 반영될지는 4월이나 5월께부터 그 파장이 나타날 것 같고요. 월가는 대체적으로 그 주거비 비중이 확대된 데 따라서 4월이나 5월께부터는 CPI 그 상승세 둔화가 아주 뚜렷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임대료 상승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요인 등이 CPI 가중치 그 조정에 반영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울러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CPI하고 PCE 지수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등등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E 지수는 연준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중치 조정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현실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는 그런 물가 지표고요.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도 정해지기 때문에 CPI보다는 사실은 PCE 지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월 FOMC에 25bp 한 번 더 올리고 나면 금리 인상은 거기서 마무리될 거다. 그리고 어쩌면 연말로 가면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이 시장에서 꽤 많이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게 지금은 이제 5월에도 올릴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그리고 올해 뭐 금리 인하는 불가능이다. 뭐 경기가 노랜딩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지금 금리 어떻게 지금 전망들을 월가 예상하고 있는가요? 예, 제가 지난해 연말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체감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하반기로 가면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파장도 지연 효과를 나타내면서 하반기부터 나타날 텐데요. 지금 여하튼 여태까지 피벗을 기대했던 부분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장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점도표 상에도
5% 중반대까지는 기준금리 상승이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6%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최종금리 수준이 5.5%가 되는 것은 큰 파장이 없을 텐데 만약에 6%까지 가면 정말 엄청난 충격이 올 거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행보를 가장 선제적으로 적확하게 전망했던 사람은 JP 모건의 그 다이먼이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해 연초에 연준이 7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다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연준은 그대로 지금 그 기준금리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기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5%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6%에 대한 부분도 좀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에 이르는 부분은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 현재의 그 경기 상황을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랜딩 시나리오가 가시화된다면 연준이 6%까지는 안 가더라도 5% 중반 수준까지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 최근에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들어서 2년물이 60bp나 급등을 했고 어제 CPI 보고는 10bp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채권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도 나스닥은 심지어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 금융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좀 뭐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그 월가 가운데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그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에 대해서 진단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체의 그런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홀리데이 시즌에 소비가 급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1월 되면 뭐 마무리가 되고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1월에는 크게 이제 소비가 기저효과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데요. 이례적일 정도로 1월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신용카드하고 지불카드 사용이 전년 대비 한 5.1% 늘어났거든요. 이게 그 전달인 홀리데이 시즌이 포함된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이게 좀 지난해를 돌려보면 지난해 1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시에 가계 소비가 줄어들었던 데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그 부분을 빼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난 뒤에도 가게들이 이 지갑을 열었다는 징후가 보인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업체들의 할인 뭐 행사 등 판촉 활동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주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이 영향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회보장수당이 한 8.7%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런 영향이 반영이 돼서 1월 소비, 가계의 소비가 상당히 좀 늘어난 것 같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JP 모건은 또 조금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최근에 호재를 아무리 좋게 평가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비싼 가격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 더는 사지 마라. 오히려 미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그리고 유럽 심지어 일본 주식이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는 낫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대비 누적 수익률을 보면 미국 주식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베타를 감안해서 좀 미국 주식을 줄일 때가 됐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드디어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50bp나 올랐는데 이게 10년물이 이제 경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 채권이잖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국채 선물 매도에도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은 시장이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를 너무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0년물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끌어내린 부분에 따른 그런 되돌림 현상, 그런 여러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피벗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파월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스텝 앤 홀드,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가져갈 여지는 상당히 많았지만 이걸 거꾸로 되돌려서 스탑 앤 고 형태로 금리 인하 쪽으로 통화 정책을 급변침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과도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높으니까 너무 빨리 내려왔던 데 따른 그런 되돌림 현상인 것 같고요. 파월이 그동안 말을 많이 바꾸기는 했지만 역사에서 오점을 남길 정도로는 멍청이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1970년대, 1980년대 스탑앤고 형태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월가들의 그런 기대만큼이나 그런 피벗의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0년물 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다른 변수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올해 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스탠링 레포하고 역 레포 주로 뉴욕 이제 연은이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도구인데요. 역 레포가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한도를 꽉꽉 채우고 있는데요. 지금 역레포 금리가 4.5%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일 한 2조 달러 이상씩 그 한도를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레포에 몰리는 돈은 전통적으로는 스마트 머니인데요. 이 스마트 머니가 이 단기 시장에 이 과도할 정도로 몰린다는 건 향후의 변동성에 대한 그런 준비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레포 시장이 상당히 뜨거워질 정도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이건 결국은 은행들의 지준 감소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향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그 미국 재무부가 그 1년 미만의 그 채권의 단기 재정증권 TB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레포의 인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역레포가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 투자자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